형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된다. 다투지 않고 이 기회를 그냥 뭐 자백을 하거나 대충대충 해서 넘기면 한 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오래 다투면서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블의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관련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어떻게 다투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 이제 의사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의료법 제66조 1항에 보면 의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거를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건데 1호부터 시험과 8호까지 의사가 뭐 건강보험공단으로 부정수급을 받거나 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자격정지를 해놓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칠게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처분을 하냐면 그 의사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 두 가지를 보통 합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과징금으로 가름을 해서 한 3-4배 정도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되고, 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 외에 별도로 의사의 면허를 잘못을 한 것의 정도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의사의 면허를 자격을 정지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의료법 위반 사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사전에 이 자격정지,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먼저 받는 과정을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통 의료법에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거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 그러니까 얼마를 뭐 영업정지라고 자격정지를 할 거냐는 보건복지부령에다가 위임을 보통 해놓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자격정지에 관한 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인데 이게 보건복지부령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아까 제가 의료법 위반이 형사처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형사처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검사의 기소유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의사가 만약에 형사처벌 위험에 돼 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먼저 첫 단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 아니 무죄를 받으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이제 무죄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2분의 1, 기소유예 2분의 1, 선고유예 3분의 1 이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된다. 다투지 않고 이 기회를 그냥 뭐 자백을 하거나 대충대충 해서 넘기면 한 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영업정지가 나왔다고 하면 병원 운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자격정지가 2개월,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나오면 자격정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1인 사업자인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의 자격이 정지가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 병원이 1인 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주도 있고 뭐 법인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1인 병원인 경우에는 그 대표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너무 혐의가 명백해서 다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행정소송을 다퉈야 된다는데 당장 이게 자격정지 처분이 집행이 돼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격을 정지한다는 그 기간 동안 영업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이 돼버리면 당장 자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병원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집행을 정지시키고 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투면서 자기가 어떤 유리한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패소하더라도, 자격정지 취소소송 패소하더라도 유리한 시점에 병원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좀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일단은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물론 제기를 해야 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게 집행정지 신청을 관할 행정법원에 하셔야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23조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되면 이거를 집행을 정지해야지 그 정지를 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이 뭐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이 아니라 소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 행위인데 이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가지고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소명을 하셔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놓고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이 되면 보통 어떻게 주문이 나오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어떠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1심 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송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본인에게 이거대로 다투고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만약 패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오래 다투면서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일단 형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고 그러면 일단은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1심에서 자격정지 취소소송, 처분 취소소송을 최대한 다투면서 병원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이걸 토대로 1심에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최대한 하시는 게 오랫동안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